자, 그렇다면요, 어, 우리가, 어, 잠깐만요. 자, 자, 이제 명대는 어떤 나라예요? 명대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 역사가, 저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당성, 원, 명, 청,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크게는 정치적인 사건, 응? 정치와 철학, 우리가 또 그 지배 구조, 이 지배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송대에서 원대를 할 때, 원대는 우리가 몽고족이 중국의 대륙을 지배했던 시기라고 했었죠. 근데 명대는 다시 중국의 원래 지배층이 한족이 주류가 됐었잖아요. 그죠? 한족. 근데 다시 한나라로 한족이 지배하는 시기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한나라가 송나라가 한족이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송나라의 정치 문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모토가 되겠어요. 우리가 당나라 시대는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송나라 시대는 들어와서 당나라의 불교 중심에서 유교로 바꾸면서 우리가 그 사대부의 그 이 철학과 그런 그림들이 문인화 그림들이 주를 이뤘다라고 하면 우리 원나라는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그 송나라의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 제하로 벗어난 그 시기, 그게 원나라였다라고 하면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이 됐을 때는 그것이 다시 송나라로 스위치백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우리 명나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해준다라면 되겠어요. 근데 명나라는 우리가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명을 세웠대요. 그래서 주원장이 세워서 우리가 이 명대의 한인들이 어떤 유상을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가 하나로 되면서 서구 문명이 좀 이제 흘러 들어온 시기, 그 시기가 명대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가 좀 이렇게 그림으로 볼 때는 조금 획기적인 것은 없이 뭐 그렇게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림의 전반적인 그 그림들을 보면 우리가 이 5개, 우리가 4개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중국 이제 그런 그 중국의 한족이 지배했던 그 시기에서 그 시기를 쫙 크게 세분하다 보면 1기, 2기, 3기, 4기까지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근데 1기는 우리가 원나라 시대는 그랬죠. 원말 4대가 얘기해서 원말 4대가들은 관제에 나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 내가 몽골족이 지배한 시기는 싫다라고 해서 산과 들로 유명한 화가들이 다 피신했다.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명대로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명대에서는 사람이 딱 다 죽어버리고 새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원대 사람들이 그대로 명대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앙보다는 제하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이제 그 시기가 문인 화가들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겠어요. 이게 1기.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화원화가는 뭐냐면 명대의 모토는 송나라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 모토였어요. 송나라에도 화원 제도를 두다 보니까 명나라에도 화원 제도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원이 중심이 됐던 시기가 2기예요. 근데 화원이 중심이 됐던 건 뭐냐면 화원은 나라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했던 것이 화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절파계 화파가 융성했다. 이 말은 뭐냐면, 화원은 아니지만, 쉽게 해서 문인화가들은 그림을 재미로 하는 거지만, 절파계 화파의 화원들은 그림을 팔아서 자기 생계를 해결한 거예요. 그게 절파계예요. 절파. 우리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전에 문인화, 남정화와 북정화, 그 얘기 있었죠? 문인화와 산수화 얘기했었고, 남정화, 북정화를 얘기했죠? 남정화는 주로, 우리가 이 문인들이 그림 남정화라고 하고 있고, 북정화는 이제, 산수화하면서, 북정화 산수화하면서, 주로 그 사람들 그림들은,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환쟁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림을 팔아서 생계를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가, 북정화, 그런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이 가까워요. 그래서, 북정화, 남정화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명나라에 와서는 오파와 절파란 말로 바뀌게 돼요. 절파와 오파라는 개념은, 어느 시대에 어디 중심으로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그룹이 지어지는 것들. 여기서 지금 절파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절강성 지방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룹들이 절파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을 팔아서 자기 생계를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전업화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면, 중국의 오홍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오홍지방 하면 우리 말로 하면 전주지방 하면 전파야. 쉽게 얘기해서 경주지방 하면 경파야. 이런 것처럼 그 지방의 그 사람들이 무리를 이룬 그 그룹들이 파가 오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파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문인화가 있다는 거예요. 문인화가는 뭐예요? 사군자, 매랑국죽, 또 수묵화,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오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문인화가들이야. 문인화가들은 뭐냐면, 좀 머리에 뭐가 들었다고 해서 좀 콧대가 좀 세요. 쉽게 해서. 그렇게 해서 크게 구분을 하겠는데, 자연적으로 오파와 절파의 그림들은 그림의 그 류가 틀렸어요. 절파의 그림 특징은 좀 거칠어요. 근데 오파의 그림은, 그 전에 수묵화야. 우리 왕이가 그랬던 것처럼 수묵화였고, 또 좀 이렇게, 문인들의 그림들이 좀 많아요. 그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2기에서는 그 화원과 절파가 주를 이뤘다라고 하면, 3기에서는 오파와 절파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동기창이라는 사람은 각 시대에는 그 시대를 특징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동기창이라는 사람은 여기 동기창이 있죠? 이 동기창이라는 사람은 오파를 수상을 했어요. 문인화를 숭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상남 피풍론이야. 남쪽을 숭상하고 북쪽을 핍박했어. 이게 상남 피풍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북정화를 좀 멸시했고 남정화를 우대했다, 그런 거예요. 남정화는 결국 문인화의 그림이야. 북정화는 이렇게 화원들의 그림이 되겠고, 그래서 그런 취향을 동기창이 했고, 또 절파를 취향했던 사람들은 이계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어품이라는 그 글로 해서 절파를 취향을 했어요. 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구분이 없다. 이건 말한 것은 아니다. 그림은 정말 잘 그리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절파를 취향을 했어요. 왜 어중간한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이 3기 시대에는 그렇게 오파와 절파가 같이 동거하고 병조했던 시기가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동기청이나 그 이후에 우리가 금능팔기라고 해서 금능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8명의 괴짜가 활동하는 시대가 명대 후기에 나타나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들은 청대로 넘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원대에도 마찬가지, 원말에서 아까 여기 중앙보다 제야에 활동했다고 그랬죠? 이 시기가 그런 것처럼 명말에 태어났으니까, 명이 딱 망하고 청이 딱 정말 동시에 명 사람들 다 죽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청대 활동을 하게 돼요. 그게 사기가 되겠어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명대회화는 주로 송원을 계승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크게는 절파와 오파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파는 우리가 영문과 목을 많이 쓴 직업화가야. 쉽게 해서 직업화가인데 오파는 문인화가야. 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절파의 그림들은 거친 게 특징이야. 근데 오파의 그림은 품격이 중시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격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격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잡히지는 않지만 눈에는 보인다는 거. 눈에 보이면서도 이것이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느끼는 그런 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파에는 그런 게 품격을 중시하고 이제 그런 시기가 그런 그림들이 오파의 그림이 되겠어요. 이따 이 그림을 직접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명대회화는 좀 국수주의면서도 복고주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명대회화는 송대 그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송대 그림으로 들어가서 송대 그림이 으로 스위치백에 가려고 하는 거. 왜? 중국을 송나라의 한족이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 시대의 문화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명대의 회화의 그래도 기본적인 좀 특징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본다라고 하면 첫 개는 화원파. 화원파는 뭐냐면 화원파는 우리 조선에 가면 도화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화원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시기 그 사람들이 주를 이뤘던 그 시기가 화원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으로서는 가장 특징이 주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신이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주신이라는 사람이 그 화원화가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주신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중기의 오현 사람인데 춘천, 서원도, 북명도, 관폭도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주신이 그린 춘천, 서원도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아름답지라고 제가 물어볼 수 없는 게 어떻게 이 그림을 보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일단은 주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 그 다음에 이 사람 그림 묘는 좀 이렇게 화원화가였기 때문에 뭐랄까 좀 정교하고 세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요즘 컬러풀하고. 근데 이 춘천 서원도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원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이 숫자 이 은자가 숨을 은자예요. 숨어서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보고 있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언과 소원이 있어요. 대언과 소원. 대언은 깊이 숨는 거야. 소원은 살짝 숨는 거야. 깊이 숨는 건 뭐예요? 저 산사로 중이 되거나 스님이 되거나 그런 게 깊이 숨는 거예요. 소원은 내가 적당히 숨는 거야. 내가 현실에 거하면서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원은 이렇게 요 집에 가만히 스테이한다. 이게 소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 춘천 우리가 봄샘이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림 자체가 춘천 서원도라는 그림인데 주신이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좀 세밀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이게 주신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관폭도인데 여기는 여기가 정제가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가 폭포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요. 주신의 관폭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정말